네, 이슈앤 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팔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럼 들어올 만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토크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 외국인 기관 매도 공세 속에 3%대 급락입니다. 과연 상단을 뚫어주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과연 이 부분이 다시 저항대로밖에는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조선주가 살아나는 수주 모멘텀 속에서 금일 같은 경우 그래도 반짝 별이 좀 보였죠? 주가가 반등할까요? 늘들 얘기 나오는 건데 과연 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력한지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지수가 엿새째 연속 상승세로 편안하게 즐기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엿새째 하락세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자 1920포인트마저 무너져 내렸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지만 1940포인트는 허수 지지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탈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중 최저점 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오늘장 나무르멘토 어떻게 보셨습니까? 투매도 좀 심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한테 그 틀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모두 이머징 마켓에서 다시 선진국 쪽으로 회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좀 모여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에는 현물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에서도 지금 6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금의 이탈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아무래도 불확실성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가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좀 커져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로 겹쳤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지만 원화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저가 이제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쪽에 어떤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이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엔화를 많이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북한 내 리스크 그리고 전일 전주말 끝난 미국 증시의 하락이 결국 외국인의 매도를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환율적 측면과 그리고 불확실성 선진국의 안정성을 위한 투자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오늘로서의 하락으로요. 일단 2008년 이후에 상승 추세대가 지금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하단 부분에 정확히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현지수에서 저는 일반 기술적으로는요 3일 안에 다시금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꺼놓은 지수가 바로 이제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2008년 이후에 형성된 장기 추세선에서의 최하단 부분에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3일 정도 안에 다시 위에 안착을 한다면 로스컷 프로그램상에서 로스컷 물량들이 대부분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3일 안에 간다라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좀 위쪽으로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국 딱 옵션 만기하고 금통위 결과죠. 예, 결국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은 11일입니다. 금통위 결과가 금리 인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도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때까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역시 신정부의 재정 정책과 어느 정도 맞물려서 통화 정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대부분의 지금 금통위 위원들이 좀 더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딱 한 명 한국은행 총재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 재정 정책의 향후 이제 방향이 이제 앞으로 수요일까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0.25% 또는 0.5%까지도 전격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0.25가 아닌 0.5%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는 증시에
엄청난 좀 파격적인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시장에서도 긴급하게 시장이 뉴스로 도배되고 있었던 내용이 현재의 경제부총리가 모든 카드를 다 열 것이다라는 강수에 대한 연설이 좀 있었거든요. 그분의 이제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척하다가 다시 이제 되돌림이 있었는데요. 시장화 멘토,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의 이탈 그리고 오늘장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2주 전에 많은 그러는 거는 제가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때 이제 920포인트 이제 하락할 것이다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간 뭐 일단 1918포인트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그 2호선 신천역 지점에서 이제 선물 강연을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부자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앞으로 3주 더 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후 4시 30분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1920포인트를 어떻게 내가 이야기했느냐 볼 것 같으면 이 1920포인트가 제가 이제 여러분의 누차 말씀 전고점을 못 치면은 전고점을 못 치면 이 주식은 300일 입행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을 것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00일 입행이 브레이크를 안 듣고 400일 입행까지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때 제가 수익을 말하다에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일 입행을 갈 것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확신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400일 입행까지 그냥 논스톱 가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누차 말씀을 220일 입평, 그 다음 300일 입평, 400일 입평 이제 이런 부분인데 보통 그 400일 입평 자체가 이제 경기가 보통 우리가 오래간의 군의할 때 역금융 장세 때 보통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역금융 장세는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적 장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원장님하고 똑같은 그런 그 시관입니다. 저는 일단 주가 자체는 저는 이번 주 내로 300일 입평까지 300일 입평이 1940한 7, 8포인트 있는데 이까지는 분명히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1980.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이거 대국민 사기를 펼칠 것이다. 이제 혹시나가 역시나로 대국민 사기극을 이틀 만에 치렀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여러분에게 뭘 써놨냐면 여러분 분명히 520포인트대로 분명히 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500포인트까지 올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저 말을 안 듣고 오늘 코스닥 주식이 폭락하니까 제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궁극적으로 국민적인 사기극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보통 우리가 호재 나오고 주식 저가 있습니까? 악재 나오고 주가 저가거든. 그래서 이제 400일 입평 이 절대 저평가입니다. 400일 입평 절대 저평가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또 400일 입평선회가 절대적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방 브레이킹이 걸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하방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누차 말씀드렸죠. 첫 이슈가 이제 원화의 약세입니다. 네. 원화의 약세.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 원화의 약세.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원화의 약세는 여러분 절대 이 주식을 벗기나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래서 제가 2000포인트 여러분 이제 누차 말씀드립니다. 원화의 약세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거는 죽어도 주식이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은 1060원대 가야 된다. 지금 이제 원화가 엄청난 114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했냐 원화가 1060원, 1080원 이하 가야만이 주가 빠진다. 그러면 주가가 된다 했는데 이때 주가가 2000포인트 찍었을 때도 원화가 그때 이미 11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약세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아킬건을 긁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과거는 일본 증시하고 우리나라 일본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은 동반된 상승이 지금은 아니다. 제가 분명한데 지금 일본의 상승 주가의 계속 상승 작년 11월 이후에 일본 증시의 상승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 이게 이제 일본 증시고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일본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북 리스크 그거 얼마 안 돼요. 대북 리스크보다는 일본의 경쟁 부분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이제 환율과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경쟁 관계 이런 부분에서 더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환율 시장 부분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금일 같은 경우도 3천억을 넘게 매도 압박 부분에 대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는데요. 외국인 도대체 돌아올 만한 카드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나무로 멘토.
일단 현재는 그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마땅히 좀 큰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어떤 기타의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되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철저히 선진국 중심으로 다시금 자금이 다시 리턴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좀 나은 분명히 이제 매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은요, 가격의 어떤 낙폭 과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저평가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은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요,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매도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엔화 약세가 그 속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좀 감속해야 된다는 거죠. 엔화 약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 속도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가파르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서서히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 다시 재매수로 돌아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거래가 우리나라는 반드시 같이 존재하면서 충분히 해치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1월 달 들어서 현재까지 한 4만 개 이상의 외국인들 매도가 나타났었는데요. 이 현물 측면으로도 지금 4조 가까운 매도가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요, 또 하나의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요,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올해 현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요, 순매수 금액이 아직 7천억에 육박하고 있다. 기관 또한 7천억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해지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직까지 양 시장을 다 떠났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선물과의 연관관계를 같이 고려해 본다면 분명히 좀 빠져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환 리스크가 제거가 된다면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역시 엔화의 하락 속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엔화의 엔저 현상이 브레이킹 걸려서 속도가 지금 밑으로 커져야지만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유가증권 시장 자체의 부진 속에서도 코스닥 부분이 그나마 방어를 선방하기 지수 상승 모멘텀 또한 달리는 말들이 계속 속출되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또다시 위축이 되면서 투매를 부르는 양상까지 코스닥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조정이 이어질지 아까 우리 신창한 멘토가 코스닥은 대국민 사기극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맞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코스닥 급락원은 도대체 어디로 보시는 겁니까? 예, 그 코스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나버리면 저 주식이 삼성전자가 필요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북한 핵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정밀하게 한번 볼 것 같으면 북한이 핵이 이제 이스타르 통신에서 나왔죠. 5기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소형화되지 못해서 이제 아주 탄두를 심자 변기에 신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핵 자체가 이제 자폭령이지 이제 남을 해치는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핵에 이제 우리가 항시 이제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친북도 아니고 저는 아주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떵정리라는 분인데 저걸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 동해안에 러시아 병기가 만약에 100대 떠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우리 비상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겠죠. 걸리겠죠. 우리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지하철을 타고 하니까 북한 이놈 새끼들 말이야 준 대로 먹어야지 말이야 건방스러워 독만 남았다 악만 남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사람이 악이라도 남아야지 악까지 안 남으면 뭘 하겠습니까? 네. 예, 그런 입장에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도 놓지 못합니다. 이 개성공단을. 우리나라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잘 될 것이다. 이걸 빌미 삼아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째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로 지금 현 정부도 국민 단합이라든지 야당 어떻게 코피 터주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요. 사실 북풍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외국인이 지금 환율 때문에 환율이 1,100원대 같으면 주식을 손해보고 팔아도 뭐냐? 1,000원에서 1,100원 같으면 그 리스크를 바닥에서 보면 12, 3%지만 위에서 보면 15%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1,100원까지는 계속 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느냐? 달러 넉넉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례 보유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이 파는 거는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남 부장님 또 말씀드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이 따라가는 투매하다.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점진적으로 좋은 주식을 매물을 늘리는 게 현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차면토는 이제 코스닥의 워닝, 그 다음에 과연 들어올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520포인트를 지켜주는 이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못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나무르멘토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닥 자체가 오늘 왜 조정이 북한 리스크 부분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투자 심리 위축이 됐고, 단순하게 우리가 북한과 환율 부분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최근 TV의 프로에 보면은요. 맨날 죽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자다가도 죽고요. 선풍기 틀어놓고도 죽고 계속 죽는 위기 탈출 네네. 이렇게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넘버 10이요. 네. 네, 거의 위기 탈출이 아니라 이승 탈출 넘버 원 이런 프로 같습니다. 안 죽는 경우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갈까요? 이유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떨어질까요?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이 떨어질까요? 코스피 떨어지는 동안에 코스닥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매도가 어디서 나온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외국인들,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7,264억 샀고요. 그리고 네. 기관이 7,5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 팔았냐? 개인들이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지금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도량을 보면은요 367억과 32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작은 물량이지만 결국 뭐가 사라지냐면 대기 매수 자체가 빠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대로 충격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심리적으로만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팔고 떠난 세력이 떠난 자리에서 우리가 설거지하기 위해서 들어앉아 있는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이 지수의 충격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오늘 매도 나왔던 부분들은 계속 연장되어서 계속 이 흐름이 거꾸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좀 강했던 부분이 이제 오늘 좀 어제와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단기 급락에 따라서 분명히 코스닥 또한 가격 매력이 굉장히 증가된 부분입니다. 단 떨어질 때는 모든 종목이 동시에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절대 모든 종목이 동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실적이 좋고 또 하나 충분히 거래량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대형주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동시에 떨어질 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펀더멘탈 상관없이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백화점처럼 종목을 많이 늘려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철저히 종목들을 수평 이동하면서 그중에 최고 우량한 종목 위주로 집중시키는 이런 투자로 잡으시면은요. 이번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사멘토. 나오는 멘토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코스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어진 것을 좀 잘랐는데요. 코스닥이 이제 떨어지는 가장 이유가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전쟁 관련주 해가지고 또 이제 한번 전형적으로 해먹는 걸로 나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에게 코스닥 주식을 살 때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액면가를 5,000원 환산해가지고 코스피 있는 종목하고 비교해서 살 것. 두 번째, 코스닥 종목을 정확한 스페링으로 그 종목을 쓸 수 있으면 사라. 결론은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방금 남현정님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근데 코스닥 자체가 이제 회계 장부가 옳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가 뜬다는 그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 비중에 많아봐야 25% 이상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사실 코스닥이 펄쩍펄쩍 뛸 때는 여러분 감당하지만 펄쩍펄쩍 빠질 때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주식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멘트가 뭡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제자리에 왔을 때 이 주가가 제자리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가 문제인데 네, 그렇죠. 예, 코스닥 같은 거는 빠졌다 주가가 와도 제자리에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주식을 지금 또 투매를 해야 되느냐? 저는 투매를 해야 된다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파시고 코스닥은 항시 가격 리스크, 호재 필요 없습니다. 가격 리스크가 가장 크니까 여러분 지금 또 높은 가격이다. 두드러 팔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매매 전략은 나무노 멘토는 현재가 가격적인 매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위치와 신창원 멘토는 코스닥은 지금 투매에도 동참을 해야 된다. 코스닥 줄은 좀 보지 말자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 번째 이슈, 이렇게 한다면 결과론 쪽은 시청자분들과 저 진행자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살아나는지 또한 거기서 매매 트레이닝이 나오는지 아니면 투매에 동참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돌아나가야 되는지는 저희가 향후에 한 1, 2주를 지나고 나면 흐름이 파악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또다시 한번 빵 하고 부응 하고 수주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모처럼 반등을 가져왔어요. 시장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이다. 대한업종으로 이제 주도로 갈 준비에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STX 조선해양이 캐나다와의 1916억 규모의 탱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조선주의 전망, STX 조선해양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다가 다시 한번 수주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조선 업황 자체가 향후적으로 전망이 있는 것인지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온 것인지 신창원 멘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선주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국민적으로 국민기업이다. 조선 자동차 화학은 제가 국민기업이다. 조선주는 여러분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과거는 트로이카가 은행증권 건설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로이카는 저는 이제 트로이카라는 개념 자체 가장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 한다. 제가 볼 때는 은행증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건설, 조선, 건설, 조선, 자동차다. 저는 이렇게 이제 단정하는데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 기술자 이제 제가 볼 때 LNG까지는 중국과 기술 차이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LNG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드릴십이거든요. 그래서 드릴십인데 최근에 드릴십 수주하는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화 약세라는 말은 뭡니까? 원화 약세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격 경쟁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조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씁니다만 중국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약속이죠. 계약 약속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무줄적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선주는 굉장히 조금 저평가됐다. 물론 다 저평가지만 조선주는 어느 한 활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있으면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업종이 보통 같은 업종이 가야 됩니다. 과거는 삼성전자, 전기전자가 가면 그 뒤쪽에 따른 자동차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선하고 건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저번에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부분은 관심을 계속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설과 조선, 자동차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선주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곳으로 신창원 멘토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 어떻습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과연 주도 섹터로 업종으로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위주로 최근 보면은 해양가스 처리 설비라든지 그리고 반잠수식 시추 플랫폼과 관련해서 한 30억 달러씩 정도 수주 영사가 지금 제출된 상태에서 대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선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해운업계, 그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200억 달러 정도의 이 장단기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항상 이 조선업 종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원자재 상승이 나타나야지만 이런 시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해운 사업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자체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소비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줄이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조선업 또한 영향을 좀 받아서 계속 수익 개선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충분히 현재의 어떤 그 수주 모멘텀과 관련해서 상승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시장 중심에 와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 중심이 철저히 IT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처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조선업종을 나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좀 천천히 기다려가면서 추이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창원 멘토, 예. 조선업종 중에서요,
가장 탑픽으로 뽑는 종목이 있다면? 예, 저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아, 현대중공업. 예, 현대중공업의 가장 이제 물론 뭐 그 생산성 이런 부분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네. 그 현대중공업이 그 메이저 중에 확실한 메이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 쪽으로 1등 주식을 사야 된다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조금 사야 된다.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물론 다른 종목이 좀 저평가된 가능성이 현대중공업보다 약간 뭐 현대중공업이 고평가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큰 시장이 커졌을 때 네. 수용이라든지 발주라든지 덕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중공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중고 선가가 워낙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제 연료 많이 먹는 그런 선가들은 빨리 이제 도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그 굉장히 현대 중고를 봐야 되고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상선주들이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죠. 근데 이제 세계에서 1등, 2등 이제 그 선조사가 여러분 아다시피 머스크하고 에버그린이죠. 그 머스크가 엄청난 흑자를 보였거든요. 그게 전부 이제 절전형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서 절전형 선을 전부 머스크에서 발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수기의 이제 절전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있고 또 하나는 단기간에 많은 배를 수용하고 이제 건조할 수 있는 부분이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주가 물론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대중공업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까 드릴십에 대한 강점 얘기를 하시길래 다른 종목을 나올까 했는데 역시 1등 종목을 정확하게 탑픽으로 좀 보자라는 시장 멘토 의견. 그러면 나무노 멘토는 조선주를 신규적인 매수는 지금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그래도 그나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체크하자면 역시 업황이 회복될 때는요 반드시 1등주를 잡으셔야 됩니다. 역시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19만 원대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일단 가격 비싸면 못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까지 매수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두 분이 가장 큰 탑픽은 현대중공업을 보셨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면 삼성중공업을 대안 쪽으로 봐도 된다라는 나무노 멘토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반등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살짝 살펴봤던 거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이슈 앤 토크 여기서 시장 분석을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